현생수다 플랜 J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금생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보해드린 대로 다이어리 관련해서 특집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이어리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요. 현생 하시는 분들은 뭐 사부작거리는 거 당연히 좋아하실 테니까 이런 노트류나 필기류, 문구류 이런 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현금생활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이어리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런 문구류 관련된 전문 유튜버랑은 조금은 달라요. 저는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2026년에는 뭘 구매했는지 그냥 소소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전문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저도 이번 연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에 제가 뭘 쓰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거창한 거는 없어요. 원래는 그 빨간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원래 이거 빨간 다이어리가 있었죠. 그 파일로텍스. 아직 용도를 못 찾아가지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원래 현금생활 다이어리로 썼었는데 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한 거죠. 제가 이 링 바인더를 따로 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현금생활하는 바인더예요. 잘 아시고 계시겠죠? 많이 보셨던 거라서. 이렇게 현금생활 바인더를 쓰고 있고요. 가계부, 리온 가계부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인데 제가 산 엽서랑 직접 찍은 프랑스 개선문 사진이에요. 여기가 어디서 찍은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펠탑 아니면 그 콩코드 광장의 그 관람차에서 찍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게 이 개선문 사이로 별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건물이 워낙 다 낮아가지고 이게 서울과 정말 다른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의 현금 관련한 노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데일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PDS 다이어리예요. 플랜 2C라고 PDS 다이어리라고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이거를 한 2-3년 정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3개월짜리 쓰고 그 다음에는 반년, 6개월짜리 쓰고 그러다가 1년짜리로 정착하게 된 다이어리예요. 이게 제가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전업주부로 산지 조금 됐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까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보람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회사를 다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는데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인데 안 하면 표시나고 해도 티 안 나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디에 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이어리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주로 스케줄 관리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일기는 별로 쓰지를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뒷부분 아직 안 쓴 걸 보여드리면
위클리로 버티컬식으로 되어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계획을 세우고 do 했으면 그 시간만큼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한 칸에 아마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행해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C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반성을 한다든지 뭐 추가로 체크해야 될 게 있으면 따로 적던지 뭐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뒤에는 노트가 따로 있고 이렇게 노트가 따로 있고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노트 공간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저한테는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을 따로 구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포켓이 있어요. 좀 너무 막 써가지고 적나라하게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블러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달력이 그 해당 연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다이어리 보면 뭐 작년, 뭐 24년 아니면 26년 이렇게 앞뒤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해당 연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4년, 뭐 25년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걸 써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1Q, 2Q, 3Q, 4Q 이렇게 해서 4분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25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월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모눈으로 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 태스크 트래커, 헤비 트래커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게 스케줄이랑 제가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랑 같이 쓰려니까 기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트래커는 트래커대로 따로 노트를 준비하고 스케줄을 관리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아무래도 블럭 처리를 할 것 같은데 11월, 12월 이렇게 먼슬리 플랜도 따로 있고 헤비 트래커 있고 달력 양쪽으로 11월, 12월 이렇게 전달, 후 이렇게 달력도 되어 있어서 되게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위클리가 있고 이 달의 표시도 되어 있어요. 주 이렇게 썼는데요. 빈 공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방학 때는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아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오픈을 못 해줬고 제가 이거를 쓰면서 시간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래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2026년에는 이 노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루틴이 잡혀 있고 이게 A5 사이즈인데 이제는 너무 커요.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6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말 강추드립니다. 노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1월달부터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한 6월달부터 구매를 했는데 아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루카랩에서 구매를 한 것 같고 핸드 사이즈 B6 슬림 사이즈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 안에는 호리존탈 되어 있어요. 주가 아까는 버티컬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가로 타입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스케줄 관리를 세로 형식으로 하는 게 한눈에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육아 기록 같은 경우는 가로여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만년형이라서 날짜를 기입해줘야 돼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만년형이 아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짜들이.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계속 다 기록을 해줘야 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중간에 산 거라서 이 가로를 산 이유가 여기에는 아이와 나는 대화 기록을 써놓고 이쪽에는 이쪽 날짜의 이제 연장선으로 제가 느낀 감정, 뭐 특별한 이벤트, 특별하게 기록해야 될 내용을 적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때도 있어요. 기록을 못할 때도. 굳이 다 채워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아이도 그렇지만 제가 한 몇 달만 지나도 솔직히 아이랑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6월달이나 7월달에만 가서도 기록을 한 걸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정말 새삼스럽게 떠올린답니다. 아이가 했던 말을 기록해두면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아이 입에서 이런 말도 나오는구나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른스러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저도 그렇지만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록을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월에도 간단하게 기록을 해줬었는데 10월부터는 기록을 안 하는 대신 이게 사진으로 붙이려고 해요. 그날 좀 특별하게 있었던 사진을 월 말에 한 번에 포토 프린터기로 붙이면서 핸드폰 사진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게 쫙쫙 옆으로 펴져서 사용하기는 편해요. 그 다음 이거는 프로젝트 작업일지 요리 건강일지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아날로그 키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데요. 이게 무슨 사이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트래블러스 노트보다는 살짝 클 것 같긴 한데 패스포트 사이즈보다는 왠지 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A5인데 훨씬 작죠. 이게 A6 다이얼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아마 A7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 작업일지에는 이것도 만년형이에요. 근데 이거 독특한 게 2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2주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헤비 트래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이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아이디어 노트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2주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록해주고 있는 용도예요. 거의 기록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촬영했는지, 뭐 유튜브 업데이트 했는지, 뭐 블로그를 썼는지, 업데이트 했는지, 인스타그램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라고 블로그를 지금 너무 신경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1일 1포스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운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 교육에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고 거의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리,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형식은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밥, 인스턴트면, 야식, 맥주, 운동, 스트레칭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밥이 새끼니까 하루에 새끼니까 삼시세끼니까 집밥을 몇 번 먹었는지 3번, 2번 그리고 인스턴트 면 그리고 야식을 몇 번 먹었는지 맥주를 먹었는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걷기를 했는지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운동 스쿼트 같은 거를 해주는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다 비었어요. 10월에는 지금 기록을 하나도 못 해줬네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뭘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성취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록을 그리고 또 기록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비전 노트 해서 만다라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블랙 저널 식으로 스타일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저는 블랙 저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있는 양식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있는 레이아웃으로 최대한 맞춰서 쓰려고 해서 이거는 연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트 브랜드이고 도트로 되어 있어요. 블랙 저널 같은 경우는 도트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선으로 많이 그려야 되니까 아예 무지는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연습장으로 전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내년 만다라트 기록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스포드 유명하죠. 이것도 원래는 아이디어 노트고 거의 연습장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종이가 정말 되게 얇고 팔락팔락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솔솔솔 나올 것 같아요. 종이가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그냥 연습장으로도 쓰고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 노트 그때그때. 이것도 A5 사이즈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노트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고 오래된 외국 브랜드 노트잖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쁜 게 좋았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편리성, 그리고 잘 써지고 편안한 노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가 오래 가고 전통이 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조금 솔직히 아쉽기는 합니다. 이거는 무지에서 산 이 플라스틱 20공 바인더예요. 20공인가? 네, 20공 바인더고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가능하고 특이한 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랑 블로그 아이디어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노트로 된 거는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내용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유튜브 관련해서 뭐 컨텐츠 내용이다,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 올릴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여기저기 섞여서 그때그때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 형식으로 된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기록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잘 사용해 주질 않아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블로그, 유튜브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다이어리가 솔직히 크게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솔직히 현금생활 가계 기록부 빼고는 이렇게밖에 없네요. 제 다이어리 노트는. 그렇지만 2026년은 몇 배로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약간 무기력증, 허망한? 그러니까 주부로서의 삶이 너무나 울적하고 자꾸만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버둥을 친 저의 흔적이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니까 뭔가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알차게 보낸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다고 저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도 저한테 너 놀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아무도 질문하지도 않고 눈치 주는 적도 없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점점 깊어지다 보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냥 위로의 말만 해줄 뿐이에요. 위로의 말만 해주다 보면 타인도 지치겠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솔직히 나를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이 움직여야 되고, 제 자신이 생각해야 되고, 제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일단은 기록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느끼다 보면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다양한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25년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 소개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도 해주셔도 좋고요. 하나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기는 잘 쓰진 않는데 주로 있었던 일 위주로 쓰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감정을 쓸 때도 있어요. 감정 노트는 소개를 안 시켜줬구나. 여기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다이어리에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내년 다이어리 셋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책처럼 꼈다 뺐다 그냥 이렇게 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일기예요. 일기나 있었던 일, 너무 길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사소한 일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뭐 스케줄 관리해도 되고, 스케줄 관리를 해도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일기를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아무튼 이렇게 두서없이 우당탕탕 짧게 2025년 다이어리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럼 26년 다이어리 영상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